많이 나와서 기사를 읽는데 문제점이 생깁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링크 방식에서는 광고가 굉장히 정리되어 있고 심지어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서는 그 광고 수익을 그대로 그 기사에 관련한 광고 수익에 대해서는 기사를 제공한 그 회사에 돌려주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여주는 데 있어서 독자들이 가장 정보를 가장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되는 것도 포털 사이트의 일 중에 하나고 그것이 굉장히 뉴스를 보는 독자들을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웃링크에도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유해한 광고도 많이 나오고 기사 읽는 것에 많이 방해하기 때문에 인링크 방식에 충분한 장점이 있고 인링크로 인한 단점을 점점 개선해 나가야 하는 것이지 그런 방식이 무조건 나쁘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답변해도 될까요? 네. 일단은 수익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이버는 그 네이버 안에서 있는 광고들로 인해서 뉴스가 모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광고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게 독점이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도 약간 독점 규제법이 있잖아요. 근데 정보에 대한 그 독점도 충분한 독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77%의 점유율이라는 것은 어느 시장에서도 말도 안 되는 수치에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광고가 다른 아웃링크 방식으로 했을 때 다른 뉴스 사이트에서 광고가 부적절한 광고들이 많이 뜬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그 아웃링크 소스의 페이지들이 수익을 거둘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인링크가 모든 것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의 규제가 필요해서 이런 분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현재의 독점을 다양성과 그리고 좀 더 넓은 시장의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웃링크 방식이 이 정보와 댓글의 방식에서는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했습니다. 근데 네이버에서 플러스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혹시 개념 차이는 그 플러스 프로그램이 뭐냐면 뉴스가 관련된 뉴스가 나왔을 때 그 주변에 뜨는 모든 광고에 한해서 받는 수익을 모두 그 뉴스를 제공한 회사에 돌려주는 제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웃링크를 통한 자사 뉴스 트래픽 수익과 인링크를 통한 플러스 지분 수익을 비교해 봤을 때 과연 이게 네이버가 독점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그 뉴스를 제공한 회사들에게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인지 좀 더 생각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네, 그 수익성에 대해서 반박을 하자면은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뉴스를 봤을 때 네이버에서 우리가 네이버 자체의 뉴스를 누르지 아웃링크 방식을 누르지 않잖아요. 그것은 네이버 자체적으로 인링크 방식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이도록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 그것에 대해서 우리 정부 차원에서 규제를 하려고 하지만 그것이 표현의 자유의 침해다라는 점에서 규제를 못하는 게 현재까지 네이버에 있고요. 그래서 네이버를 건들지 못하고 있다라는 게 현실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론의 차원에서 사람들이 지금 네이버 반성해라, 각성해라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불가능한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네이버가 현재 인링크 방식을 의도적으로 노출시키기 때문에 아웃링크를 누르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성이 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은데, 네, 아까 저희가 아까 언급한 기사이죠. 네, 기사 댓글 수준을 조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댓글의 그 수를 가지고 최근에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 매크로를 활용해서 엄청나게 많은 기사에 엄청나게 많은 댓글들을 동시에 달고 그 증거 인멸을 위해서 댓글 작성자 삭제를 일시적으로 한 번에 많은 양을 하면서 그런 식으로 댓글 조작을 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해커들의 의견이 있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그런 댓글 수의 조작이 벌써부터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하자면은 이게 엊그저께 나온 동아일보 기사인데요. 지금 여러분들도 이제 뉴스를 켜서 네이버 뉴스를 바라보면은 댓글이 10,000개 이상 달린 뉴스들이 몇 개 보일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은 맨 밑에 그 댓글의 구성, 남녀 비율, 그리고 작성자 삭제 순, 뭐 이런 댓글의 수가 나와 있는 통계 자료가 나옵니다.
근데 댓글이 10,000개가 달렸는데 작성자가 직접 삭제한 댓글이 3,000개가 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 본 기자가 이것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해커에게 의뢰를 했더니 일단은 이것을 여론 조작의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근거로는 본인이 일단은 직접 댓글을 달았는데 그 댓글을 3,000명이 바로 삭제했다? 이것은 의심이 갈 만한 정황적인 증거가 되고, 두 번째로는 그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무작위로 일단 댓글을 아무거나 다는 거예요. 그리고 달고 그 상태에서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게 하고 증거를 인멸을 위해서 다시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그 댓글들을 못 삭제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우선은 2018년 1월에 청와대 청원으로 들어오는 그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청원이 올라왔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우리나라 국민 21만 2,992명이 참여했는데 그만큼 사람들의 의식이, 사람들의 관심이 댓글에 쏠려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면서, 또 사람들이 이제 댓글을 보면서 고지급대로 믿는다기보다는 자정작용을 하면서 자정작용 능력을 할 수 있는 그 계기가 됐기 때문에 무작정 그걸 폐지한다기보다는 이제 그만큼 관심도가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는 청와대 청원이 올라온 이유는 이런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졌다라기보다는 특정 사건이 터졌다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2018년 1월 이전까지 이미 댓글 조작 사건들은 여러 차례 있었고 의심적인 증거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드루킹 조작 사건이란 것이 수면 위로 올라왔고 그 언론에 의해서 공개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글을 올린 것이고 관심을 갖게 된 것이죠. 그 전까지는 자동작용이 없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네이버에 댓글 기능이 처음으로 도입된 게 2004년이고 지금 2015년에 공감 비율이 높은 순위로 표시되도록 정책이 바뀐 게 지금 20년도 채 안 된 상태에서 그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물론 좋은 상황이지만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났기 때문에 앞으로의 개선 방안을 더 찾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거기서 또 답변을 하고 싶은데 20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없애야 된다라는 게 저희의 생각입니다.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댓글이 여론 조작을 계속 하고 있는데 네이버에서 지금 수십 차례에 걸쳐서 댓글 정책에 대한 변경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어떤 것도 댓글 조작에 대한 방지를 실천하지 못했고요. 네, 그래서 현재 아까 제가 읽는데 말씀드렸던 건데 현재 얼마 전에 한 달 전에 나온 네이버 댓글 개정 정책에 대해서도 동아일보 기자가 가서 해커에게 이걸 좀 매크로 프로그램을 뚫어달라 했더니 개정 나오자마자 2주 전에 바로 뚫렸다고 합니다. 네, 그런 점으로 봤을 때는 이 댓글이란 것이 참으로 규제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아웃링크 방식으로 전환해서 오히려 민주사회에 더 걸맞는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것이 생각입니다. 당연히 뭔가 나쁜 쪽에서는 우회 도로를 만들면서 당연히 나쁜 생각을 가지고 접근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제 드루킹 사건도 터졌고 이제 조금씩 포털 사이트들도 되게 빠르게 대처를 하고 있고 많은 정책 변동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계속 여론 조작을 하기 위한 많은 공격이 들어오겠지만 그것에 따라서 굉장히 정책을 여러 번 바꾸면서 예민하게 반응하고 댓글의 신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해서 포털 사이트의 댓글 기능을 유지하려는 이유가 첫째가 이제 언론 출판의 자유, 그리고 둘째가 사회적 이슈에 한층 정보를 더 얻고 더 공감할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사람들이 댓글의 주관이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는다였잖아요. 그런데 그 언론 출판의 자유와 또 사회적 이슈에 댓글을 통해 공감하고 정보를 얻는 것은 만약에 포털 사이트의 댓글 기능이 폐지가 되고 각 뉴스 사이트에서 그만큼 댓글이 활성화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지막 먼저 합니다. 포털 사이트의 댓글이 폐지되고 그에 따라서 각각의 뉴스 사이트들에서 댓글이 수가 많아지고 그런 시장이 활성화되면 그걸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웃링크 방식에서는 이렇게 한 곳으로 모이지 않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각각의 뭔가 언론사에서 내는 뉴스들이 다를 것이고 한 포털 사이트에서 그런 뉴스들을 모아주고 그 뉴스들 속에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교환하고 그게 되게 그 현재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에 몰려 있는지 정책을 활용하거나 뭐 정책을 만들거나 뭐 정치에 있어서 되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론조사 겸해서. 네,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이 이제 포털 사이트가 결국엔 여론과 공론의 장을 형성할 것이다 라는 것인데, 문제는 이 포털 사이트가 독점의 형태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포털 사이트가 현재 네이버 대함이 아닌 한 30개 정도가 각각의 지분을 나눠서 공평하게 나눠져 있으면 댓글도 있고 공론의 장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80%가 네이버와 다음에 쏠려있는 이 문제 때문에 이 두 곳만 댓글 조작을 하면 여론 조작이 가능하다. 이것이 저희가 인링크 방식의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인링크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인링크 방식의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